1학년 국어 A 수업 인용 표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법 표현 중에서 우리말의 문장 표현 중에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마지막 인용 표현인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속에서 민주야 어제 정아 만났어? 라고 물었더니 민주가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라고 아니 싶다고 뭐지? 야, 실제로 이제 정아가 한 말은 민주야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 말을 했겠죠. 이렇게 민주가 한 말을 그대로 따다가 그 인용하는 방법, 그게 이제 인용 표현이에요. 그럼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연결되는 조사를 써봐라. 수민이가 내일 비가 오겠어? 라고 말했다. 수민이가 내일 비가 오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문장 표현을, 특히 인용 표현을 할 때 그 인용된 문장과 연결되는 조사를 무엇 쓰느냐에 따라서 얘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얘는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표현을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다 쓴다. 그러면 직접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그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을 간접 인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용 표현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다음 문장을 활용해서 인용문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직접 인용문으로 만들거나 간접 인용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선유가 친구에게 선유가 친구에게 요 말을 선유가 친구에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말했다. 요 말을 한 사람은 선유고요. 이 말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친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인용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직접 인용이려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 문장부호를 사용해가지고, 인용하고자 하는 그 문장을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리고, 라고라고 하는 얘를 인용격 조사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인용격 조사죠.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인용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간접 인용인 경우에는 문장 보호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뒷장으로 넘어가서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 표현으로,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갈릴레이는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여기 보니까 이제 문장부호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얘는 간접 인용이에요. 그러면은 직접 인용으로 바꿀 거예요. 직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갈릴레이는 이제 따옴표 안에다가 그 인용할 말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갈릴레이가. 라고 중얼거렸다. 여기 이제 고라고 하는
자,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조사가 라고라고 하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말, 인용하고자 하는 말이나 글을 따옴표, 문장부호를 사용해서 그 안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직접 인용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인용문 정의는 우리 오빠가 드디어 귀국했어 라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직접 인용이죠. 야, 요거를 이제 간접 인용으로 바꾼다면 정의는 자기 오빠가 드디어 귀국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그 직접 인용문의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변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지. 근데 이게 이제 제기대명사 바뀌었어요. 이렇게 대명사, 품사가 이렇게 대명사인데 1인칭 복수가 제기대명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귀국했어. 야, 이건 구어체잖아요. 귀국했다. 야, 이건 문어체예요. 어투도 이렇게 바꿔요. 어투도 바뀌고요. 여기 라고라고 하는 격조사, 라고라는 조사는 고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뀌게 된 게 이제 세 가지나 있는 거죠. 대명사가 1인칭 복수가 1인칭 제기대명사로. 그 다음에 귀국했어 라고 하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무슨 체? 구어체. 구어체는 말을 하는 체죠. 말할 때 쓰는 문체. 근데 귀국했다. 야, 요거는 이제 문어체. 글을 쓸 때 표현하는 문체. 문어체. 그리고 조사는 라고는 고로 바뀌고.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우리 226쪽 맨 밑에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 표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 표현은 해당 인용절에 절이라는 표현은 문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문장. 그러니까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을 따옴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따옴표는 문장 부호죠. 그리고 조사라고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인용 조사 없이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문장 뒤에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인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밖에서 밖에서 지금 그 찹쌀떡을 팔고 있어. 찹쌀떡 사려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다의 활용형이죠. 하고. 조사가 아닙니다. 이거 라고가 아니에요. 야, 이런 식으로 그 찹쌀떡 사려 얘를 이제 큰 따옴표에다 놓고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이죠. 이렇게 하고 누가 말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사용하고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끝난 간접 인용절에는 이다고라고 안 쓰이고 이라고라고 사용한다는 거야. 이것도 너무 쉬워요. 어떤 누군가가 그지 어떤 학생이 나는 학생이다. 그치 이런 말을 했어.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 어떤 학생 이름이 이제 은정이라고 하면 은정이가 자신이 학생이다고 말했어. 이렇게 안 해. 은정이가 자신은 학생이라고 말했다 이러죠. 이다고라고 안 씁니다. 이라고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용 표현은 굉장히 쉽거든요. 문장 안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시험 문제에 뭐 선택지에다가 구성을 한다든지 문제로 내용을 어떻게 인용문으로 바꿀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는 조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다 아는, 뻔히 다 아는 내용을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문법 표현이라든지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거기에 이제 유의해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봐 볼게요.